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우선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행인데요. 어제 25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 영상 말미에서도 제가 긍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양호한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오늘 밤부터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2%대 상승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몇 개였죠? 3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볼 텐데요. 이번 주 시장의 변동성도 컸었지만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부진하면서 현대모비스도 탄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좀 내놓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는 지난 6월부터 보여왔듯이 지속적으로 하늘색 60일 이평선에서는 반등이 나온 점은 참고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현주가 아래에 장기 이평선들도 있다 보니 60일선 아래에 200일선이 있고 240일선이 있고요. 201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방용 직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유럽에서 친환경차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공급과 전기차량 배터리 조립 라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유럽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대표 전기차 모델인 소울과 니로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현대모비스는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충주 2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 이제 연 4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이제 평택에 15만 대 규모의 공장을 착공할 예정인데 생산된 부품은 현대차, 애니, 코드명 애니에도 일부 공급될 것이고, 기아차에 있어서 뭐가 의미 있죠? 기아차면 첫 전기 전용차 뭐죠? 코드명 모델 CV에도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아차가 25년 만에 새로운 엠블럼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아차 CV가 새로 변경되는 엠블럼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인 것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부터 사전계약이 시작된 현대모비스의 주력 샤시 공급 모델인 투싼 관련 소식도 지속적으로 팔로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중기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함께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수급 관심주 차원에서의 목표가는 의미 없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우선은 60일선이 우상향 중인 60일선이 강하게 지켜지며 빠른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메랄드 칼라인 121선이 여기 계속 우상향 중이죠. 여기 올라오고 있어요. 121선이 갈색 201선 또 검정색 241선의 우상향 돌파하게 되면 좀 더 주가 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네페스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다시 한번 1년이 넘는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모습인데 시장만 안정을 찾으면 이번 역시 긴 박스권 하단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하고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도는 이처럼 좀 잠잠해진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용 리드탭 사업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일 25일 네페스 관계사인 네페스가 73.49%를 보유 중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 어디죠? 네페스, 아크. 네페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어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네페스 아크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죠.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유가 맡았고요. 작년에 설립됐는데 9개월 동안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3%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네페스에 관심을 둔 투자자라면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페스 아크에도 관심을 두셔야겠죠? 뭐 빠르면 연내 상장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중간 점검 영상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셨어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것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죠? 추가 매수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5% 보유한 종목이 5% 손실이에요, 현재. 근데 뭐 왠지 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빠져도 얼마 안 빠질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했어요. 비중이 이제 5%가 아니고 비중이 10%가 된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달리 인생도 그렇고 자기 생각대로 100% 흘러가는 건 없잖아요. 주식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비중을 2배 늘려서 10%가 됐는데 5% 비중을 때는 손실이 5% 했는데 이제는 손실률이 비중도 높였는데 손실률도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상황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내가 왜 샀지? 아, 저 종목 살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장밋빛 전망이 있어서 아, 그래, 나 여기서 사서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볍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꽂이에도요, 막 인문학, 투자심리 관련된 책들이 여럿 있거든요. 투자심리 굉장히 중요하죠. 쉽게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라는 것은 그냥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 게 추가 매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그리고 주린이 분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손실이 나서요, 한 5%에서 7% 선 손실이 났는데 시장상이 불안해. 그러면 손절하면 했지, 추가 매수하는 것은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쩔 때는 추가 매수해서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보니까 하락 시에 계속 추가 매수하다가 대주주 된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종목은 좋은데 계속 하락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략 자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시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잘 빠져나와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인지라 주가가 상승하면요, 이제 팔기가 싫고 이제는 손실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관점 자체가요,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더 늘려놓으면 생각의 유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커진다는 자체가 향후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경험이 많지 않은 주린이 분들이 대응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고려하신 분이라면 반등 시에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상장 모멘텀 관련된 뉴스도 팔로우해 가시고 좀 이제 좀 잠잠해진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도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땐 또 수급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메이저, 기관 외국인 양쪽의 수급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살피셔야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DO입니다. DO. 1차 목표가가 32,500원이었죠. 근데 이틀 전 목요일날 장중 고점이 얼마였죠? 네, 32,300원이었습니다. 200원 부족해서 목표가에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가도 갈색 이평선인 200일선 위에 올라왔고 또 수급을 보면 이처럼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시는 6일째, 연기금은 7일째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점검 영상하는 수요일에는 목표가 38,000원을 제시하는 레포트가 나왔다는 말씀드렸고 내용도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랑색 외국인 보율인데요. 8월 말부터 이처럼 파랑색이 쉬지 않고 올라왔죠. 좋은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매수가 유입될 때부터 의미 있게 상당히 꾸준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기관 수급과 함께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에서 200원 부족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그냥 32,000원 위에서는 그래 시장 상황도 이런데 목표가 32,500원이지만 그냥 32,000원 위에서 그냥 정리하자. 이게 어디야? 감사하지 뭐.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신 분은 어쩌면 3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유연한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1차 목표가는 32,500원 제시하고요. 향후 실적 등이 잘 나온다면 추가 목표가 상향은 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익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28,500원이 아니고 29,700원으로 가격을 높여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다음 주는 월화 이틀밖에 거래가 안 되죠. 또 화요일 오후부터는 추석 연휴 이동도 시작될 거고 의미 있는 거래는 월요일 하루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 수급 관심주는 패스하겠고요. 대신에 추석 연휴에 100분에 한정해서 100분에 한정해서 종목 상담을 드리기로 했고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죠. 벌써 50분이 넘게 진단을 올려주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약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90여 개 정도의 종목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대로 100분이 넘어가면 상담 의뢰는 마감할 생각입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넷째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